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실 연애할 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금전 감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보인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심지어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돈까지 제 몰래 훔쳐 쓴 남편. 그것도 자기 부모랑 해외여행 가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성격 자체가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에요.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반면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말은 정말 번드르르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솜씨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럴싸했지 실속은 없는 사람이었죠. 책임감도 약했고 허세 섞인 선택을 자주 했습니다. 시댁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부와 시모는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아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아들을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떠받들었어요. 남편도 그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왔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완전 반대 분위기였어요. 어머니는 식당을 평생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 두 딸을 키워내셨죠. 정말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터라 저도 자연스럽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한 푼 한 푼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결혼 초반 부부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금전 문제로 가끔 부딪히긴 했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죠. 남편은 자꾸 돈을 허투루 쓰며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돈은 들어왔을 때 쓰고 또 벌고 이렇게 돌렸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살면 기운도 안 나고 일도 안 풀린다니까. 돈도 사람 따라서 따라 들어온다니까. 결혼할 때 집 마련하는데 보탤 돈조차 없어 혼자 집을 마련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당연히 제 입장에선 황당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직업이 영업직인 만큼 거칠에 개인적인 접대 등이 중요하기에 어느 선까진 저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명절 선물로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한 선을 넘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여보, 300만 원 이거 뭐야? 한 번에 400만 원어치나 뭘 살 일이 뭐가 있어? 아, 그거 주변에 줄 명절 선물 좀 샀어. 내가 말했지. 영업은 이미지 싸움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나도 승승장구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선물 같은 건 회사에서도 나올 거 아니야. 굳이 당신이 이런 큰 돈까지 써야 해? 회사에서 나오는 선물을 어떻게 주변에 주냐? 성의 없어 보이게. 하여튼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어차피 당신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 잊었어?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기에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니었죠. 돈은 따로 관리해도 함께 협심해서 따로 잘 관리해야 훗날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 무조건 상관하지 말라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미래, 돈 개념에 대한 개념이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게 된 것,
이런 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모를 쏙 빼닮은 것인지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가면서도 부족했는지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 돈 타령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왔는데 다들 쇼핑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나만 돈이 없지 뭐니? 마침 마음에 꼭 드는 옷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50만 원만 좀 보내거라. 지금 빨리?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저도 기꺼이 줬을 겁니다. 하지만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버겁더라고요. 심지어 당연히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시모의 태도가 화가 나기도 했고요. 결국 참고 참던 저는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도 돈 없어요. 제가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저번 주에도 급하시다고 해서 100만 원 드렸잖아요. 저도 그 돈 제 생활비에서 쪼개고 쪼개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참으세요. 뭐야? 참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다들 자식들이 준 돈으로 쇼핑하고 있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내가 자식이 없어 며느리가 없어. 얼른 돈 보내 당장.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도 여윳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정 돈이 필요하시면 잘난 아들한테 연락해보세요. 딱 이렇게 말한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전화까지도요. 이후 시모의 원망 가득한 문자가 이어지더라고요. 남편까지 그까지 돈이 뭐라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는 문자까지도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 부모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야.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게 다 누구야? 부모님 아니야? 그럼 부모님한테 돈 아끼지 말자. 효도해야 할 거 아니야, 효도. 그러니까 그 효도를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건데. 그리고 효도도 효도 나름이지.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연락 와서는 크게는 100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씩 달라는 게 말이나 돼? 그렇게 주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 우리는 뭐 효도한다고 손가락만 빨고 살게? 오버 좀 하지 마. 그까지 돈 100 준다고 우리가 망해? 그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당신이 오늘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바람에 우리 엄마 기분 완전히 상했어. 내가 달래주려고 일단 내 카드 줬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하여튼 당신은 왜 괜히 분란을 만들어서 엄마 마음 상하게 하는 거야?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카드까지 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그런 아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듯 돈을 물수도 쓰더군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어느 순간부터 200만 원은 고정으로 쓴다 싶더니 3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남편이 버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 이토록 많으니 제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늘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큰 소리를 쳤고 저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하고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든 말을 듣지 않으니 제 입만 아플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늘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모가 카드를 긁은 알림만 울리면 한숨을 내쉰다 싶더니 제 눈치를 심하게 살피더라고요. 그리곤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던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저기 여보, 당신 붓고 있는 적금 있지? 그것 좀 깨서 나 좀 주면 안 될까? 뭐? 내 적금? 그건 왜? 그게 카드값 낼 돈이 없어. 내가 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엄마까지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당신이 적금 깨서 나 좀 도와줘. 그러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들어오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이 그 정도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결국엔 제가 생각한 상황이 되었더군요. 그렇게 제가 경고할 땐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제 적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화가 났어요. 거기에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치라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어오던 남편은 제가 거절할 것 같아지자 강압적이고 뻔뻔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내가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잘 되자고 쓴 돈이잖아. 미래에 투자하고 나 키워준 엄마한테 효도하고 이렇게 쓴 돈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당신 해도 너무하네. 원래 이런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건데 당신이 안 챙겨서 나 혼자 챙기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 책임도 있으니까 당장 적금 깨서 내놔. 이렇듯 남편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태도는 제 분노지수만 높이게 되었습니다. 사정사정을 해도 화가 가라앉을까 말까인데 거기에다 기름을 들이부어주니 화가 나지 않을 명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도껏 하라고 했는데 그 말 무시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난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이 일에 함께 책임질 생각 추호도 없다고. 뭐? 그러면 내 카드값은 어떻게 해? 당장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싼 떡은 본인이 치워야지. 나한테 되지도 않는 책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말이야.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모은 적금이니 남편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도와준다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뿐이니 일부러 더 세게 나간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곤욕을 치러야 남편의 저 말도 안 되는 허영과 사치심이 고쳐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끝없는 싸움을 했고 저는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반성은커녕 끝까지 저를 원망했고 섭섭해했고 그렇게 감정이 상한 채 싸움은 끝이 났죠.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앞날이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혼 생각만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그리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노력하고 남편이 변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남편은 저와 대화할 생각도 없이 온몸으로 화낸 티를 팍팍 내며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마땅히 갈 곳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아침부터 도대체 어디 갔으려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시댁으로 가 모든 사실을 잃은 것이었죠. 애도 아니고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이르는 남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며느리 드잡이하러 온 시모나 한심하긴 매한가지더라고요. 입장부터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던 시모는 신발을 벗자마자 그대로 저에게 돌진해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돈 못 준다고 하면서 꼴 같지도 않은 설교까지 늘어났다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설교질이야, 설교질이? 내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내놓으면 되지. 그까지 돈이 뭐라고 내 아들한테 큰 소리까지 치냔 말이야? 나 때는 남편이 돈 달라고 하면 장판 밑에 숨겨둔 돈까지 탈탈 털어서 군말 없이 내놓고 냈다. 어디 건방지게 남편 말에 토를 달아? 시어머니들이 할 말이 없으면 나 때는 늘 운운하며 며느리를 잡아댄다고 하더니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절로 나왔고 시모는 더욱더 열을 올려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저에게 돈을 받아내란 아들의 미션을 받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의 생각엔 변함이 없었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마음이요. 시모는 삿대질까지 하며 저를 나무라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살짝 밀어내며 입을 열었죠. 어머님은 마치 제가 남편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먼저 남편이 돈을 생각지도 않고 흥청망청 쓴 것, 거기에다 어머님이 그 귀한 아들 카드를 마구잡이로 쓴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팩트만 집어 말하니 시모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그저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에게 고함만 질러댔죠. 이 건방진 것이 남편도 모자라서 이번엔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네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홍군형이 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남편이랑 어머님이죠. 월급은 생각지도 않고 엄마한테 카드 놔주는 아들이나 아들이 카드 줬다고 신나서 달에 3,400만 원은 우습게 쓰는 어머님이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돈 절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들 신불자 만들기 싫으면 그렇게 흥청망청 아들 카드 쓰는 건 자제해 주세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욕까지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쯤이야 가뿐하게 팔목을 잡아 제압해버렸어요. 그리곤 시모가 바닥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은 남편 카드로 산 명품 가방까지 빼먹지 않고 챙겨주며 집에서 쫓아내버렸죠. 시모의 반항은 끝까지 이어졌지만 젊은 사람이 마음 먹고 힘을 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저 고함만 고래고래 지르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자신의 화남을 침묵으로 표현할 셈이었죠. 그동안은 답답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제가 남편이 침묵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해보려 노력했지만 이번만큼은 져줄 수가 없었기에 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 무렵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여동생의 결혼 소식이었죠. 저희 친정은 시댁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부지런하고 절약정신이 몸이 밴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식당을 하며 저희 자매를 키워주셨고 지금 역시 식당을 운영하시며 본인 생활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계셨죠. 그런 부모님이 동생 결혼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 역시 참 기뻤습니다.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는 5년 정도 사귄 커플로 사람 자체도 선하고 성실한 것이 무엇보다 한결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오래 사귄 커플답지 않게 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도 참 좋았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했는데 결혼이 늦어져 걱정인 찰나에 들려온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부모님도 두 사람의 결혼을 오래 기다리신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놓으신 듯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결혼을 한다면 주려고 했던 돈 5천만 원을 저에게 건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거 우리가 지은이 시집갈 때 혼수 마련해 주려고 모은 돈이야. 이 돈 가지고 우리 지은이 기죽지 않게 네가 알아서 혼수품 좀 잘 챙겨주려무나.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셨다니 정말 대단하셨죠. 저는 그 돈을 소중하게 받아서 제 통장에 넣어두고 차근차근 혼수 목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신 돈인지 어떤 마음으로 모은 돈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돈을 보며 눈물은 또 왜 그렇게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이 돈을 잘 써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하게 해주자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당연히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저한테 말을 걸기는커녕 찬바람만 쌩쌩 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살갑게 말이에요. 처제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빠지는 거 없이 잘 챙겨줘야 할 텐데
남편 될 사람은 처제랑 오래 만났던 그 남자 맞지?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 참 좋아 보이던데 잘 됐네. 갑자기 말을 걸어오니 당황스럽긴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닌 처제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남편도 이제 화해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경사를 앞두고 계속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앙금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나갔어요.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어. 대충 살 것들은 다 정해졌고 몇 가지만 더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 주은이랑 매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도 해보고 말이야. 그래? 그런데 말이야. 가정가구 사는 건 좀 미루는 건 어때? 당장 급한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그게 우리 회사에서 직원 대상으로 가전이랑 가구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게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작하거든. 그때 사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그런 게 있나 싶었지만 남편이 자신 있게 말하니 저도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당신 회사에 그런 복지가 있어?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워낙 요즘 결혼들을 안 하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만든 특별 혜택이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만든 거라 할인율이 장난 아니야. 최소 30%는 할인돼. 어떤 건 50%까지도 할인되는 것도 있고. 처제 혼수 잘 준비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게 어때? 남편의 말대로 30%에서 50%의 할인율이라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시간적 여유는 있었으니까요. 기다린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하신 돈이니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마련하고 남는 돈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대로 혼수 품목은 좀 있다가 구입하기로 했죠. 가장 큰 것을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라도 더 괜찮은 것을 찾아주려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게 밝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궁금증이 커지는 찰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 당신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처제 챙기느라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 아직까지 엄마랑 사이도 좀 그렇잖아. 같이 가면 괜히 당신만 힘들 것 같아서 나만 다녀오려고. 뭐? 해외여행? 갑자기? 엄마가 예전부터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모아둔 돈이 있었다네. 그 돈으로 이번에 간다고 하시는데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어떻게 두 부만 보내. 위험하게. 그래서 나도 다녀오려고. 물론 내 경비까지 엄마가 주신다고 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생활비도 없어 아들에게 받아쓰고 카드까지 그렇게 남발하던 사람이 해외여행 비용을 댄다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따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상황을 넘겼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든 다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저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을 테고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사고를 또 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카드값을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니 더는 그런 식의 사고는 치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신이 나서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여행 가신다고 들뜨신 것 같았고요. 드디어 남편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간 후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동생 혼수 목록을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 매장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동생과 함께 가전제품 판매장에 갔어요. 제가 골라둔 목록을 보여주니 동생도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고객님 혹시 곧 결혼 예정이세요? 네, 맞아요. 그럼 잘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결혼 예정이신 분들께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최대 4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직원분의 말이 맞다면 굳이 남편 회사의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회사는 최대 50%도 가능하다고 하니 고민이 깊어졌죠. 그게 저희 남편이 교육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직원 복지로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육 컨설팅 회사요? 저희랑 그런 제휴는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런 행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본사랑 연락 좀 해볼게요. 직원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그런 제휴 행사는 없었을 뿐더러 곧 그런 행사가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단지 남편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란 느낌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본사와 연락해보겠다는 직원을 기다리는 그 10분의 시간이 10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통화를 마친 직원이 돌아왔고 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도 연락해봤는데 그런 제휴는 있지도 않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분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요?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다정해진 남편, 그리고 회사 핑계로 혼수장만을 미룬 것,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그리고 대출까지. 퍼즐이 맞춰지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 있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꼬박꼬박 계좌이체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 노트북을 통해 저도 모르는 사이 이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리 알람을 울리지 않게 은행 앱에는 알림 차단과 문자 메시지는 차단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돈에 미쳤다고 해도 그렇지 다른 돈도 아닌 동생의 결혼 자금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것도 모자라 시부모와 해외여행까지 가다니. 뒷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 행동이었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앞뒤 없이 행동하니 저도 더는 가정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놀란 동생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낸 후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분도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의적으로 매일 한도만큼 이체한 정황, 알림 차단, 특정 목적 자금 사용 등 모든 부분이 명백한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혼수비처럼 특정 용도로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귀국하면 바로 이혼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까지 진행할 계획을 세웠죠. 이혼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일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며 저는 소송 준비를 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돈을 얼마나 써댔는지 얼굴엔 빛이 나고 캐리어는 더 늘어있더라고요. 공돈이 생겼으니 쇼핑도 무지막지하게 해댄 것이었죠. 거기에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명품으로 휘두른 시모도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집으로 짐가방을 끌며 들어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널브러진 시모는
분위기 파악이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돈 쓰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 몸도 고단하고 집에 가봤자 내 몸만 힘들 테니 이왕 우리 아들 집에 온 거 며칠 푹 쉬다 가야겠다. 이럴 때 며느리 수발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온 김에 푹 쉬면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기력 회복 좀 하셔. 여보, 들었지? 가만히 있지 말고 밥부터 준비해. 엄마 깔고 잘 이불도 좀 빨고 말이야.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고를 쳐놓고도 저리도 뻔뻔하다니.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일에 시모도 깊게 공조하고 있을 테니 둘 다 모였을 때 한 방에 끝내자 싶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당당하게 제 집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맞고 떨어지는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가소롭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아, 당신 다 알았구나.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너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이라니? 난 지금 어느 때보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 현명? 잘 생각해봐. 이런다고 이미 다 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당신한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해? 그래 뭐 화풀이가 필요해서 이혼했다고 쳐. 이제 곧 처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 좋은 일을 앞두고 언니가 이혼이라 그걸 사돈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열이 오르다 못해 거꾸로 치밀더라고요. 동생 결혼 자금에 손대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인간이 감히 여동생을 방패 삼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한다니. 인간 말종도 그런 인간 말종이 없었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또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리를 척 하고 꼬고 앉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왕 벌어진 거 어떻게 하겠니? 그냥 이혼 같은 헛짓거리 집어치우고 네 동생 결혼시킬 생각이나 해. 돈을 다 쓴 것도 아니고 남았잖아. 그래, 한 1,000만 원 남았으니까 그 돈으로 처제 혼수 마련해도 충분해. 내가 다 쓰려다가 그 정도는 남겨놨으니 나한테 고마워하고. 어떤 개소리를 얼마나 정성껏 짓거리려나 듣고만 있었더니 이 인간들이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서류를 그 뻔뻔한 면전에 다시 던져주었습니다. 바로 고소장이었죠. 이혼 서류와는 달리 고소장을 확인한 남편과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죠. 고소라니. 부부끼리 돈 좀 나누어 쓴 것뿐인데 고소는 무슨 고소야? 나눠 쓴 게 아니라 훔쳐 쓴 거지. 그것도 내 비밀번호 인증서까지 몰래 도용해서 말이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그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준 돈이라는 거 잊었어?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부 사이에 고소라니 이건 선 넘는 거지. 선은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 넘었지. 감히 다른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까지 손을 대? 그리고 잊었어? 고소장 주기 전에 이혼 서류 줬잖아. 그러면 부부도 뭣도 아닌데 고소 안 할 이유가 있겠어?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 어찌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지 화가 더 치솟았습니다. 당신 내 휴대전화로 이상한 짓 한 거 그것까지 다 얹어서 고소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대충 넘어갈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돈은 물론이고 당신한테 그 죄값까지 다 받아낼 작정이니까.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분하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욕을 했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벌떡 일어나 벌벌 떨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고소해? 내 진작에 네가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정신 나갔을 줄은 몰랐구나.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고소 없던 일로 하고 이혼 서류도 가져다가 싹 태우지 못해? 엄마 말이 맞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그깟 일로 고소? 그리고 이혼? 내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그만이야. 부부 사이 연을 그리 쉽게 끊기는 줄 알아? 멍청하게 굴지 말고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 그러면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말로 끝내고 싶었는데 남편 놈이 매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에게 다가가 그대로 그 두꺼운 낯짝에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그리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말을 날려주었어요. 하여튼 매를 불러. 아, 그리고 이 집도 팔았어. 당신도 알고 있지? 우리 결혼할 때도 당신이 그 잘난 접대하고 시댁 챙기느라 모아둔 한 푼 없어서 내 돈으로 이 집 마련한 거. 조만간 이 집도 비워줘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미리미리 집 비워놔. 괜히 버티다가 험한 꼴 당할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예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아, 그리고 네 회사에도 모든 사실을 다 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대 얻어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그제야 남편 놈은 내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마. 집까지 팔면 나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회사까지 손대는 건 아니지.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정말. 그래, 돈. 내가 빼내간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이혼도 하지 말고 나 좀 용서해줘. 네가 이렇게 빈다고 용서해줄 것 같았으면 내가 귀찮게 이혼 서류 고소장까지 준비했겠어? 이미 버스는 떠났고 떠난 버스에 손 흔들어봤자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몰라?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역겨운 여보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가정 깨버린 인간이 나한테 여보라고 하고 싶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흔들리지 않으니까 네 벌은 네가 다 받아. 아주 달게 말이야. 굳건한 저의 모습에 두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몬은 망연자실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남편도 보이지 않는 해결책에 그저 죽기 살기로 울며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손을 뿌리치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그 돈까지 왜 건드려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너 이혼하고 회사까지 다 알려지면 동네에도 다 소문날 건데 이 망신을 어쩌냐는 말이야. 엄마는 그걸 말이라고 해? 해외여행 가서 엄마가 쓴 돈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도 얼마고. 그리고 애초에 엄마가 내 카드를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만 않았어도 내가 있던 집까지 했겠어? 다 엄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 녀석이 그게 키워준 부모한테 할 말이야? 언제는 효도해야 한다고 난리더니 너 불리하다고 부모를 탓해? 이 배은망덕한 놈아?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네요. 언제는 우리 귀한 아들이라고 치켜 세우고 부모님에게 이 정도는 기본이다라며 효자 노릇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지니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두 사람은 집에서 나란히 나가더군요. 더는 집에 있어봤자 제 혈압만 오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남편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고객돈을 다루는 영업직 특성상 횡령 고소 기록만으로도 치명적이라 회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돌아섰다고 들었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은 단순한 부부 금전 문제가 아니라 특정 목적 자금의 명백한 횡령으로 인정됐고 한 달간 이체된 내역과 알림 차단 정황이 큰 증거로 작용했어요. 결국 남편은 혼수비 5천만 원 전액 반환, 정신적 위자료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조건으로 법원 조정에서 합의했습니다. 물론 돈을 당장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분할 상환과 함께 강제 집행 조항까지 들어갔죠. 시모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떠들었지만 법원은 시모의 여행 경비까지 빠져나간 점을 문제 삼아
남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마 하며 기다려주던 남편의 회사에서도 모든 것이 진실이라 밝혀지니 곧장 징계를 하고 팀장 자리에서도 밀려났다고 하더군요. 출석 요구서가 오간 사실이 퍼지면서 회사 내 입지까지 잃었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큼은 못한다며 버텼지만 워낙 저지른 일이 많으니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나며 남편은 또 한 차례 절망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는 그 순간까지도 어찌나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는지 정말 너무나 웃긴 모습이었죠. 있잖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런 사고를 쳐서 그렇지.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나만큼 좋은 남편감이 또 없다는 거 말이야. 나 앞으로 절대 사고 치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만 살게. 그러니까 이혼만큼은 없던 걸로 하자. 이대로 이혼하면 나 진짜 못 살아. 웃기고 있네. 야, 너는 이번 사고만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치심, 허영심, 아니 그 모든 것이 문제야. 이만한 남편감이 없긴 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잣덩어리인 남편감. 그런 너랑 내가 계속 살다가 화병 나서 제명까지 못 살지 않겠니? 난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 전 남편이란 인간을 뿌리치며 나오는 법원 밖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발목을 올가매고 놓아주지 않던 족쇄를 풀어버린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나 후련한데 전 남편은 그날 이후 지옥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선 회사에서는 완전히 쫓겨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진 빚이 많을 뿐더러 회사 동료에게까지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다 맡은 일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맡긴 일까지 제대로 못 해내니 회사 입장에선 더 데리고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사실상 잘려나온 뒤 전 남편은 시댁에 처박혀서 온종일 술만 퍼마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실에 널브러져 소주병만 붙잡고 있고 점심때가 돼도 씻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저녁이 되면 또 한숨을 섞어 술잔을 기울이는 생활. 딱 지옥이 따로 없다더군요. 물론 그 지옥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보다도 본인이었지만요. 그리고 전 시모 역시 사정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회사까지 잘렸으니 집구석에서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며 온 동네를 누비며 술을 사겠다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니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 들었어? 왜 정숙 씨네 아들 말이야. 요즘 날마다 술 취해서 다니는 게 이혼당해서 그렇대. 회사도 잘리고 말이야. 그거 나도 들었어. 듣기를 사돈네 돈 훔쳐다가 아들 빚 갚고 남는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게 들켜서 이혼당했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회사까지 잘리고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완전 정신 나갔구먼. 아들이 그런 짓을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단 말이야? 한동안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닌다 싶더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처럼 온 동네에 모자가 저지른 일이 퍼지며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못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할 지경이라고요. 그 인간들이 한 집 그대로 돌려받는 동안 제 동생은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이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동생이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이혼 잘했어. 만약 내 결혼 때문에 이혼을 미루거나 언니가 그냥 참고 살았으면 나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 결혼 때문에 언니가 지옥 속에 산다는 생각에 결혼을 해도 기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최고의 결혼 선물은 다름 아닌 언니 이혼이니까.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속으로 내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혼한 게 혹시 동생 결혼에 흠이 되진 않을까? 사돈 쪽에서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동생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파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조그만 게 늘 언니 하면서 쫓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인지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생과 저 둘 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른 후 저는 동생에게 침대 선물을 해주었어요. 원래 혼수품을 알아볼 때도 침대만큼은 제가 해주고 싶어 목록에서 빼놨기도 했고 집을 팔며 여윳돈이 있어 좋은 것으로 해주었죠. 저의 선물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에 참 뿌듯하고 행복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물론 처음부터 시간이 빠르게 흘렀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찌나 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인지 눈 감았다 뜨면 얼른 세월이 흘러가 있길 바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란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했고 이혼 후 생활이 더 행복했지만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흐르니 이혼이란 경험이 좋은 양분이 되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림 그리기, 피아노 배우기 등 악기를 다루며 심신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덕에 저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 생활을 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도 저 혼자 살기 좋은 오피스텔을 얻어 잘 생활하고 있고 주말이면 여러 곳을 다니며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즐기기도 하고요. 결혼도 한 번 했겠다. 기막힌 이유로 이혼까지 했겠다. 여러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나지 않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괜히 상대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아예 연애할 생각도 않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저 혼자인 삶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는데요. 사연을 쓰기엔 고민도 많았지만 이렇게 남들에겐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나니 속이 한결 더 시원해지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즐기며 살아야지 하는 다짐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처럼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저와 비슷한 이유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